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의 11번째 주 마지막 3차 시 라오스의 세계유산 루앙프라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역사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란쌍 왕조가 이제 처음 생겼은 14세기 중엽에 란쌍 왕조가 처음 생기면서 이 루앙프라방이 이제 수도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앙프라방은 지금 보다시피 메콩강의 본류에 자리를 잡은 그 도시로서 135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란쌍 왕조 시작할 때부터 해서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엔으로 옮겨가는 1560년까지 이제 약 200여 년간 수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점령기에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역시 라오스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는데 그때 왕도 역시 루앙프라방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앙프라방 옛날 고도시였고요. 1970년대에 독립을 하기 전까지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기 전까지 루앙프라방이 계속 일종의 왕실이 이제 거주하던 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1995년에 가장 먼저 라오스 유적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루앙프라방의 그 등재 범위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강 하나는 메콩강의 본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남칸이라고 써 있는 요 강인데요. 우리가 메콩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콩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 남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남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칸 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사실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남칸과 메콩이라는 두 개의 강 줄기가 만나는 데에 이 루앙프라방이 있고요. 이 루앙프라방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이제 여기 그 두 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이 제일 성스러운 데라서 여기 이제 세워진 와시행통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와시행통.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강변을 따라서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사원들, 신성한 그 사원들이 이쪽에 있고요. 중앙을 따라서 이제 뭐가 있냐면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산이 있어요. 낮은 산, 푸시산이라고 하는 낮은 산이 이제 요 루앙프라방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같은 게 여기 있고요. 그래서 종교지구,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건물지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대에 뭐가 있냐 하면은 상업지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셔서 크게 조는 세 가지 정도로 내부에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6세기까지 이제 영조 왕조가 있으면서요. 이 구역 안에는 모두 건물은 443개의 건물이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77개의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스러운 공간들, 그 다음에 사원은 34개가 이 구역 안에 등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백 채의 건물들이 전부 다 세계문화유산 안에 같이 등재가 됐고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건물들도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게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이 등재 신청서를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신청서를 쓰는데요. 프랑스 학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식민지 유산을 모두 다 보호받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이 루앙프라방을 등재할 때도 이 식민지 유산을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등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워낙 등재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이미 등재가 된 것들 다시 없애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루앙프라방의 역사위원이 하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여기서는 일어났던 거죠. 네, 전경을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남칸이고요. 이게 와서 이제 메콩이랑 만나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와싱통이 있고요. 중심가를 따라서 이쪽이 이제 성소가 있는 데고, 요 중심가를 따라서 이제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이제 늘어서 있는데 그 식민지 시대 건축물 끝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상업지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이쪽에 이제 불교 사원들이 좀 한 군데 몰려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끝에 있는 와싱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운데 있는 이 마운트 푸시라고 하는 이 산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요. 요 푸시산에서 이제
그 푸시산에 뭐가 있냐면 여기도 역시 정지라서 여기 푸시산은 보리수, 부처님의 보리수 있잖아요. 정각을 해는 보리수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보리수가 맨 꼭대기에 있고요. 보리수하고 탑이 있는 곳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와시행통이라고 하는 사원 여기 크게 표시가 돼 있죠. 예, 와시행통이 제일 중요한 사원이라 제일 크게 표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푸시하고 주변에 이제 사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을 타고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서 한참 25km인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 강 건너편에도 지금 사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강 건너편 쪽에도 유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의 그 탐팅이라고 하는 그 석굴을 하나 보실 거예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루앙프라방의 지도에서는 이제 강의 흐름이나 뭐 건너편 유적 이런 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배를 타고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이 두 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성지가 있는 거는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아주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지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루앙프라방 가시면 왕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건물은 1909년에 완공이 됐고요. 1975년까지 그 루앙프라방에 있었던 왕들이 국왕이 거주하던 진짜로 궁전이에요. 그래서 국왕 거주가 75년까지 이루어져서 20세기에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국왕이 실제로 살던 궁전을 박물관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으로 바뀌게 된 거는 물론 이제 75년에 국왕이 이제 왕정이 이제 폐지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제 그 구조를 거의 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들은 개방된 곳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왕궁박물관 들어가면 뭐 사진기도 못 갖고 들어가라, 뭐도 못 들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은데 여하튼 들어가서 이제 보고 나오게 되면 이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이 건물이 있고요.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공연장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이제 조그만 사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원이 프라방을 모신 곳입니다. 지금도 프라방이 있어요. 물론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요. 여기는 성스러운 그 상들은 사진 찍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프라방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대신 엽서를 사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왕궁 박물관 입구인데 정면을 들어가면 이 건물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건물이에요. 실제로 왕궁으로 사용했던 건물이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원이 왕궁 안에 있었던 그 프라방 모셨던 건물인데 원래 왕궁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긴 합니다. 이 사원에 모신 유명한 불상이 바로 프라방이라고 부르는 황금 불상입니다. 왕궁박물관 입구에 있는 사원에 이제 모셔져 있는 이 프라방은 황금 불상이라는 뜻을 가진 요 작은 불상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황금 불상이라는 뜻의 프라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앙이라고 하는 거 커다란 거예요. 프라방이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커다란 황금 불상, 위대한 황금 불상.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이 황금 불상을 상징하면서 나왔고요. 이거는 일종의 그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란상왕조의 초대 왕인 파웅 왕이 크메르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크메르의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스리랑카에서 받아온 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자기의 사위한테 이제 나라를 세울 때 가져가라고 이제 전해져서 스리랑카에서 크메르로 다시 란상으로 전해진 상이 이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은 여기에 계속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태국으로 같이 옮겨져요. 18세기 말에 이 프라키오가 옮겨질 때 같이 이 프라방과 프라키오 모두 다 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프라방은 라오스에 돌려주고요. 프라키오는 계속 태국 왕실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라키오라고 하는 거는 그 에메랄드 불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왓이 붙으면 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왓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왓 프라케오라고 얘기를 하면 에메랄드 불상을 모신 사원이 되는 거죠. 방콕의 왕실 안에 있는 왓 프라케오에 이제 이 불상이 있어요. 이 에메랄드 불상은 이게 진짜 에메랄드라기보다는 아마 녹색의 제스퍼 같은 그 녹색 옥일 거라고 얘기를
종류의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에메랄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불상 전체 높이가 한 66cm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이 불상은 원래 란나의 치앙마이에 있었던 불상인데 이게 이제 여기 란상 왕조의 22대 왕이면서 동시에 란나의 왕을 했던 이 세타티랏 왕이 1552년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란상의 왕이 되려고 란나에서 이제 옮겨오면서 이 루앙프라방으로 이 상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와서 이제 루앙프라방에 모셨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다시 수도를 비엔티엔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비엔티엔에 가서 호프라케오라고 하는 그 사원을 비엔티엔에 만들어서 이 불상을 모셔놨었는데 18세기 말에 이제 태국과의 전쟁 끝에 태국에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뺏겨서 태국으로 옮겨지게 돼서 지금은 태국 왕실을 수호하는 또는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불상이 된 게 지금 밑에 있는 와프라키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태국 사람들 말로는 태국에서 와서 다시 태국으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란나 치앙마이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란나 왕조하고 란상 왕조의 이 여러 가지 왕실 간의 결혼과 뭐 이제 혼계 복잡성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프라케오의 경우에는 계속 태국에 있는데요. 프라방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라방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루앙프라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있는 상입니다. 진품 여부는 묻지 마시고 일단은 성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모든 라오스의 불교도들은 다 이 프라방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성스러운 상,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 자체는 스리랑카에서 왔다고 하는데 뭐 양식이 스리랑카 불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에 써 있는 이 모자는 태국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는 태국과 크메르 시대에 이제 썼던 머리 장식 같은 보관을 쓰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니까 황금인가 보다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불단이 프라방을 모신 불단이고요. 아까 그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프라방이 모셔져 있으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방의 제대를 보시고 있고요. 여기 불교 사원 내부는 모두 다 이렇게 금색 칠을 해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조각을 해가지고 목조각하고 위에다 이제 금색 칠을 하는데 이 전통 기술이 이제 이 라오스 지역에서 이 캄보디아 이 루앙프라방 지역에서만 전래되면서 원래 사원의 승려들이 이런 걸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들을 계속 전통 기술들을 갖다가 전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수를 해야지 이제 복원이나 보존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보존 사업도 이 안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사원을 보면은 그냥 쉽게 보면은 태국 사원들하고 별로 다른지 몰라요. 이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정은 하나로 돼 있는데 얘는 천정이 내려오면서 세 겹으로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두 겹으로 나오고 그래서 높고 좁게 나오는 요게 가장 태국식에 가깝고요. 이 시엔코eng에 있는 요런 스타일이 가장 보편적이고 라오스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요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와시행통 16세기 에서 17세기 정도 1600년대니까 17세기죠. 17세기의 와시행통으로 대표되는 요 양식도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예, 시행포항 같은 요런 초기 사원들, 이게 이제 좀 초기에 왓파파이라든지 이렇게 초기 사원들이 요런 형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동그란 첨탑처럼 장식이 나오고요. 문이 항상 3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정면으로는 잘 안 들어간다 그러죠. 이건 또 뭐 역시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양쪽 옆문으로 다녀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옆으로 길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집들이 생기는데, 이 지붕의 형식과 이런 측면의 가구 형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뭐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보시면 요 위에 지붕의 석가래 위쪽에 T라고 하는 장식들을 붙이는데, 요거는 다른 지역에는 많이 없고요. 이 라오스 지역의 사원에서 특별히 조금 독특하게 보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수많은 루앙프라방의 사원 중에서 일단 제일 유명한 게 와시행통입니다. 아까 왜 두 강의 합수 지점에 만들어진 제일 큰 사원이고 만들어진 시기는 세타티렛 왕 때 계속 나오죠.
프라키오를 가지고 온 사람도 세타티렛이고요. 이 사람이 란상 왕조의 왕과 란나 왕조의 왕을 같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티렛 왕이 갖고 와서 이제 그 프라키오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이 와시행통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17세기 후반에 이제 세타티렛 왕 때 건립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타티렛 왕은 그 1563년에 비엔티엔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불상들은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기는 합니다. 프라방 계속 여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갔다가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건물 위쪽에 있는 이 T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보시는 몇 장의 슬라이드는 모두 다 와시행통의 사진입니다. 이 T도 역시 와시행통 건데 여기 보면 중앙이 제일 높은 걸 해서 층단으로 내려와서 홀수로 이제 그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오니까 홀수로 장식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건축 장식은 여기 양쪽에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러 개의 첨탑들이 나오는데 불탑에 올려놓는 T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뭉쳐서 건물 위에다 장식하는 이것이 이제 라오스 건축의 아주 특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건축에서는 언제나 이 T를 몇 개를 구성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연대를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역시 T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T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게 T예요. 그 다음에 아까 건물 도면에서 봤지만 항상 입구에 이렇게 그 뭐라지 3자를 거꾸로 옆으로 놓은 것처럼 생긴 그 아치가 두 개 붙어 있는 형태의 장식이 있고요. 전체를 전부 다 금색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이 금색은 목조 조각을 한 다음에 금박을 붙이게 되는데 이 금박 붙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 기술을 쓸 때요. 역시 건물 전체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과 그 다음에 이제 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금색을 표현하는 기법이 골드 스텐실 기법이라 그래서요. 구멍 뚫린 거에 이렇게 금박 알료를 갖다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제 붙여서 장식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우대칭 문양, 이 같은 문양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스텐실 기법을 써요. 이 골드 스텐실 기법은 역시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역시 금박을 붙일 때 쓰는 그 접착제 같은 것들이 역시 전통 기법, 천연 전통 기법들을, 재료들을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을 쓰는데, 거기 사용하는 풀들이 이제 버팔로의 껍질을 녹여서 만드는 그 풀이라든지, 접착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타마린드를 갖다가 역시 응용해가지고 만드는 타마린드는 열매잖아요. 그 타마린드 열매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접착제를 만드는데 그 타마린드 접착제나 아니면 버팔로 버팔로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물소의 가죽이에요. 물소 가죽 으로 가지고 이제 접착제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전통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사원들이 만약에 이제 사원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어서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보존하고 그다음에 후세에 전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여기다가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와시행통 내부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항상 중앙에는 태국 사원이나 라오스 사원 중앙에 이제 정벽에 큰 불상이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봉안을 한 작은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다 항마촉진 불자상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불상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스텐실 기법으로 장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원 내부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공이라고 불러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치면 반자, 사찰에 있는 반자와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교 의례에 사용하는 거고요. 현재 이 공은 베트남에만 있는, 아니, 지금 라오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다 있거든요. 진짜로 공이라고 써요. G-O-N-G 공이라고 쓰는데 치면 공 한다고 해가지고 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 공은 베트남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동남아에서 왜 베트남에만 이걸 갖다가 등재를 했느냐 하고 좀 논란이 있는 그 무형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그 반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하고 종하고 여기는 종이 있고 여긴 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원 내에 항상 의례용으로 사용하는 그 불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와싱통 내부에 있는 그 스텐실 중에서 불전도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부처님의 생애나 아니면 그 자타카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금방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장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 항마촉지인의 부처님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화살을 쏘는 사람 마왕이죠. 마왕이 나와요. 이거는 바로 보드가야에서의 정각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그 부처님 아래에 긴 머리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여자가 서 있는데요. 이거는 머리카락에서 물을 짜내는 지모신이에요. 이거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는 별로 없는데, 이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하실 때 마왕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마촉질에서 그 땅의 신을 불러내는데요. 동남아에서는 그게 땅의 신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그 지모신이 나와서 뭘 하냐면, 그 머리카락에 있는 물을 갖다가 짜내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마왕들이 흘려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 자세의 여자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그 항마촉지, 그 마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정각을 이루시는 석가모니의 그 보드가야에서의 그 부처님의 정각 장면에 나오는 지모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동남아 불교 문화에서 특히 그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서 많이 보이는 그 독특한 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긴 건물에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불상이 여기 끝에 있는 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 뒤쪽에 맨 뒤쪽 벽에 가면은 여기 이제 불상의 뒤쪽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보통 막혀 있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여기 등대고 앉아 계시니까 모자이크나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입구하고 뒷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넓은 거면 옆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 길게 생겨서 이쪽에 불상이 있고요. 이렇게 입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반대편이 되는 거죠. 이 T는 그러니까 이 중앙 위에 이렇게 T가 달려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이제 가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와시행통에는 여기 생명의 나무가 확실히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지역의 불교 전승하고 관련된 나무를 표현을 했는데, 유리를 이용한 모자이크 기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역시 그 와시행통이 조금 전에 보신 그 생명의 나무의 모자이크 세부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원래 이 와시행통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운구차가 여기 보관이 돼 있어서 별도의 그 건물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장례식이 이제 이 사원을 중심으로 이제 행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각들에 가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불상들이 이렇게 봉헌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해서 계속 하나씩 올려놔서 엄청나게 많은 불상이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라오스 불상 양식이에요. 얼핏 보면 태국하고도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얼굴 형태가 태국보다는 좀 더 갸름한 편이고요. 머리 위에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그 역시 스리랑카 불상의 영향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런 불상들은 스리랑카에 나오는 그 장식들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 좀 더 뾰족하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죠. 나무로 만들고 전부 다 목칠을 한 목재 불상들입니다. 금칠을 한 목재 불상들입니다. 여러 시대의 공양품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은 아까 그 루앙프라방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한가운데 이제 푸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그랬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옛날의 푸시산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푸시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뭐가 있냐면 보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그 타촌 푸시라고 하는 그 불탑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앙프라방 어디에서나 이 사원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탑은 1804년에 건립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기수를 모신 그 루앙프라방의 중심 성지가 이 푸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옛날에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완마이의 옛날 모습입니다. 이 완마이는 아까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원 중에 하나고요. 현재도 지금 왕궁 옆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남아 있는데, 원래 프라방 사원을 이 완마이에 모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경관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도로가 났으니까. 지금은 여기 도로가 났고 건물들이 훨씬 많아져서 이 옛날 모습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원이 이제 왓마이의 현재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사원에 들어가면 요 윗부분에, 이 천정 부분에 굉장히 이 목조각이 훌륭한 그 부처님의 일생하고 관련된 그 목조각이 이제 위에 조각으로, 천정의 조각이 이제 아름다운 사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각이 상당히 뛰어난 조각이 굉장히 뛰어난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기는 전부 다 뭐 16, 17세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왓 마하탓이라고 부르고요. 이 왓 마하탓을 줄여서 왓탓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원은 세타티레드 왕이 건립을 했고 1548년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건립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마하탓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탑이 있는 사원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원이 사원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원에 입구 들어가면 이 맨 뒤에 뭐가 있냐면 불상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사원 뒤쪽에 바깥에 탑이 이제 따로 있죠. 이게 이제 왓 마하탓의 그 탑인데 이거 말고도 이 왓 마하탓에는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의 그 유골탑, 화장을 해서 유골탑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왜 아까 19세기 말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왕자 3명이 서로 싸워서 그 뭐 라오이사라라든지 로얄 라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공산주의 그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해서 3명의 왕자가 서로 다른 정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른 그 운동을 하면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현대기에 그 3명의 왕자가 전부 다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그 페서라트, 라오이사라를 했던 페서라트도 여기에 그 묘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대표했던 수파누봉도 여기에 이제 묘탑이 있고요. 수반나푼나라고 했던 로얄 라오를 이끌었던 수반나푼나의 그 탑도 이쪽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쪽 양쪽에 가면 이렇게 유리로 만든 이런 탑들이 있는데 유골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또는 뭐 이 지역에 이제 유명 인사들의 유골탑들이 이 마타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왕실의 무덤 묘탑을 만든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네, 왕실의 이제 그 상징하는 문양들이 이제 조각으로 훌륭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완마하탓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태국에도 보면 완마하탓이 유적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크고 성대한 왕실 발원 사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타티렛 왕이 굉장히 많이 그 사원을 건립해서 지금 보는 이 완마하탓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와시행통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전부 다 이 세타티렛 왕 때 건립된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부분은 다 이렇게 나가 형태로 바뀌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 라오스의 나가는 이 시기, 이렇게 라오스 특히 란상왕조 이후의 나가들은 좀 더 이렇게 뾰족하고,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세워진 탑인데요. 이 16세기에 란나 왕조에서 온 페세라트 왕이잖아요. 그래서 탑 자체도 란나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란나 왕조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돌로 이제 변했는데 사방에 보시면 감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이런 불상들이 이제 사방의 감실에 장식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기 드문 16세기에 란나 양식이니까 치앙마이 스타일이잖아요. 태국 북부 양식하고 이제 비슷한 양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런 탑 말고도 몇 개의 탑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루앙프라방에서 비교적 이제 일찍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알려진 왓 위순인데요. 왓 위순. 이 왓 위순은 비수나랏이라고도 부르는데 1512년에 창건이 돼서 비교적 이제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사원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 상이 좀 바뀌긴 했죠. 여기 이제 왓 위순에서 중요한 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 인도 탑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좀 초기에 그 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가 복발형을 이루는 그 탑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요. 이 왓 위순의 이 탑이 이제 좀 오래된 탑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망모라고 불러요. 망모탑이에요. 이름이 망모탑이에요. 15, 16세기 좀 이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이런 사진들이나 이렇게 판화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이후부터 이제 서양인들이 이 지역에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든지 포르투갈 상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프랑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업을 목적으로 서양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문화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요. 이게 옛날 그 건물들에 대한 스케치 같은 것들이 여행기나 이런 데 좀 남아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하고는 달라진 양상도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원은 왓시앵무앙이라고 하는 왓시앵무앙이라고 하는데 1853년에 창건이 된 불교 사찰이라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199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시작하냐면 유네스코에서 이 사원들을 갖다가 보존을 하려고 보니까 사원을 보존할 기술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은 스님들만 그런 걸 할 줄 알아서 그 젊은 세대에다가 그 불교 공예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루앙프라방의 역사문화유산을 옮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ultural Survival in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1999년에 발족을 해서요. 결국 이제 그 이 사원에 공예 학교를 만들게 됐는데 이 공예 학교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서 1년제 정도로 하는데 학기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고 1년제 입학을 해가지고 1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2, 3년 이상씩 이제 있으면서 그 스님들한테 전통 공예 기술을 배우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게 스투코를 불상이나 뭐 이런 거 장식할 때 스투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칠기 제작을 해야지 이제 저런 거 다 칠기가 많으니까 나무에다 다 칠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하면서 거기다 이제 금박 바르는 스텐실이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벽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일 바르는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또 전통 재료를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타마린드 글루를 만든다든지 버팔로 스킨 글루를 만든다든지 이런 전통공예 기술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센터,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왓시앵무왕에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보시면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기 사원 가가지고 이거 외국인도 들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외국인도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 하는 교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라오스어로만 하기 때문에 라오스어로 배워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교육을 받으려면 라오스어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집에 왔는데요. 여기 사원 내부에 가시면 뒤쪽에 이제 그 스님 어린 동자승들이 되게 많고요. 그 젊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는지 사진 같은 거 전시를 또 해놓기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우드카빙, 그 목 조각하는 거, 그 다음에 소조 모델링 같은 거라든지 까묵이라고 하는 게 무슨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기술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님들이 배우는 장면을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서 나이 드신 스님과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그런 마을들을 그러니까 그 공예 학교 같은 거, 전통 공예 학교, 우리나라 치면 전통문화학교 같은 대학 같은 그런 데라고 보시면 돼서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걸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학교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와서 배워서 이제 이 도시 전체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의 복원에 많은 노력들을 이제 무형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유적은 바로 이 시행모양에서 진행되는 이 공예교육이 이제 유적의 보존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루앙프라방 유적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유적지가 바로 이 근대 식민지 시대 건축인데요. 이 근대 식민지 시대 건축 중에서 이제 등재된 것은 4가지 형식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는 이런 형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각형의 T자형의 플랜을 가진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건물 해가지고 4가지 정도로 나눠지고요. 용도가 요 위에는 민가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관공서, 상가 뭐 이런 건물들, 이렇게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400여 채의 건물이 이제 등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좀 유명한 것이 이제 그 레지던스 하우스 같은 프랑스 식민지대 빌라 양식이라고 하는 레지던스 하우스, 특히 이제 주거용 건축들이 이제 중요한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식민지 시대 빌라 양식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들과 관공서로 썼던 그 건물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거는 일반 주택의 예죠. 그래서 이런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을 포함해서 루앙프라방 도시 전체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루앙프라방의 등재지하고 관련된 유적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앙프라방에서 차를 타고 약 그 1시간가량 가면, 예, 실제로는 이게 1시간씩 갈 필요가 없긴 한데 길이 너무 나빠서 1시간을 가요. 루앙프라방의 북쪽에 25km 가면 이 탐팅 케이블, 탐팅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탐팅 또는 팍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빠구라고도 해요. 빡세게 갔다 온다 해서 빠구라는 말을 하기도 하던데, 하여튼 빡우 또는 땀띵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데요. 이름이 다른데 같은 동굴을 말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 그 건물이 아니라 절벽에 이쪽에 있는 동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면서, 예, 동굴이 하나 있고 위쪽에 올라가면 또 동굴이 큰 게 또 있어서 그 상사와 하사 개념으로 두 개의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들은 다 불교 성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발견된 것은 세타티렛 왕 때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부터 이 탐팅 케이브가 불교 성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석회암의 자연 동굴이에요. 자연 동굴이고요. 그걸 이제 불교 사원으로 정비를 한 것이 아마 세타티렛 왕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루앙프라방에 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강 건너편에 내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갈 때는 항상 지금 보는 이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석회암의 자연동굴 역시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탐팅 케이브는 아마 피 신앙의 중심지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령 신앙이 이제 있었는데, 세타티랄 왕의 아버지 때 이 정령 신앙을 전부 없애버리고 이제 불교로 통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피 신앙의 중심지였던 파구 동굴이 탐팅 동굴 또는 파구 동굴이 세타티렛 왕 때부터 이제 그 성지로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 불교 성지로 이제 변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6세기 정도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신 흙탕물이 가득한 강이 메콩강이에요. 예, 제가 갔던 계절이 아무래도 좀 비가 좀 오는 계절이었는데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좀 오는 계절이라서 8월에 이제 갔는데, 8월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아요. 루앙프라방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강은 언제나 저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구명조끼도 없고 이제 저런 데 강 건너갈 때는 언제나 좀 잘 건너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지금 탐팅 동굴의 경우에는 안쪽에 3단으로 나누어지고 맨 위에 이제 불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양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다 기도를 하고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상들을 올려놔가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 한 몇백 년 되죠.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0년간 불교 성지가 되면서 400년간 모여진 불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 불상들이 그 동남아 각지에서 막 와서 미얀마에서 온 불상도 있고 태국에서 온 불상도 있고 뭐 일본에서 온 불상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도 이제 자기네 불상 갖다가 여기다 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 시대의 불상들이 다 겹쳐 있고, 중심은 역시 이게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보면 올라가면 탑과 이 위쪽 사원에 탐팅 석굴 사원에 이 지금 보이는 게 아까 그 강가에서 올라가면 바로 있는 석굴이고요. 거기서 이제 좀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상사 동굴이 있는데, 이게 위에 동굴이 또 있는데, 그 위쪽 동굴에 가면은 그 암각화 같은 흔적들도 남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앙프라방의 세계유산으로 같이 등재된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교 성지로서, 라오스인들의 불교 성지로서의 루앙프라방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지, 성지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탐팅 동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여기도 한번 루앙프라방 갔다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엔티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 라오스인들의 불교 생활 모습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지금 보신 건 프라탄왕이라고 해가지고 비엔티안에 있는 중요한 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와싱턴이라고 아까 보셨던 와싱턴 그 사원의 이제 내부 모습 보이는데,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선정인 또는 항마 촉진의 불좌상이 본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방에 이제 여러 개의 작은 불상들을 올려놓거나 승려상이나 승려 사진 같은 것들도 공양을 위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에메랄드 부다가 보이죠? 어느 사원이나 다 가보면 작은 그 프라케오의 복제품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교 사원에 주로 올리는 공양품들은 꽃하고 그 다음에 과일 바구니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 라오스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려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불당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의뢰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승려들의 경우에는 여성과 접촉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이제 여성이 저기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여자분들 이제 여행 가시면 스님들 만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 두 번 그 공양을 나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탁발승이라고 해가지고 바루를 들고 와서 그 아침 공양을 받으러 다니는데 먹을 거를 준비해서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양 장면 공양하러 새벽에 탁발 보러들 많이들 가시는데요. 사실은 뭐 라오스와 미얀마, 뭐 태국은 어디나 다 이 공양 시간이 되면 새벽 아침 공양, 저녁 공양 두 번, 하루에 두 번은 스님들이 나와서 공양들을 다니세요. 그래서 지금 바루를 갖고 와서 가면 이렇게 공양 올리시는 분들이 왜 밥도 준비해서 드리고 뭐 이제 이러면서 자기 공덕을 쌓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공양 행렬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걸 넣어주기도 하고 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승려들이 이제 줄을 지어가지고 다니는 루트들이 있죠. 그래서 인근 사원에 가면, 사원 인근에 가면 새벽과 저녁에 이제 하루에 두 번이 공양 의뢰를 참여를 하는 거죠. 자기들 직접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원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뢰들이 행해지는데, 여기 이제 불이 들어있긴 하지만 옆에 보면은 이제 보신물을 놔주고요. 여러 기도를 해주거나 뭐 점을 쳐주기도 하고 뭐 앵마기 같은 걸 해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이거는 그 한거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줄을 잡고 기도를 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대소사를 정할 때는 스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하튼 이 승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 바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에서나 이제 공양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과일이나 꽃바구니가 이제 중요한 공양구가 되고요. 요 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음식들을 같이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서 이렇게 계속 다른 것들을 올리게 돼서 무슨 잔치가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손 씻는 물이나 아니면 이제 돈을 모으는 통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절에 가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되고 부처님께 삼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의 손을 잡거나 건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사찰 안에 들어가면 맨발로 다닌다. 뭐 이제 이런 의례들을 좀 알고 가시면 여행을 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의 그 문화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겠죠. 사찰 내에서는 이 불교 의례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보통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통 복식을 그 차려입고 공양품을 들고 가서 공양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밑에 입은 치마는 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웃도리 입고 여기다 숄 걸쳐잖아요. 이거 이제 파비앙 또는 사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바이에다가 신을 입는 이 복식이 이제 라오스의 전통 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신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른데, 이게 왜 다르냐면 이 문양은 만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문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작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양이고요. 다 비단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사롱이라고 부르는 팬츠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전통 복식, 라오스, 이게 이제 지금 보는 전통 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통 의례가 계속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성대하게 거행이
되고 불교 의례 뭐 대부분 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선량하고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공양 의례에 그 우리가 무신경하게 참여라기보다 이게 무신경하게 그 의례를 회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종교적 예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익히고 가서 라오스인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걸 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라오스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도시와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성물들, 불교 유산들 뭐 이런 것들을 봤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교 의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오스를 이어서 이제 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태국이 되겠고요. 라오스의 이 와푸 사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힌두교 유적은 이제 요걸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태국의 불교 유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의 유산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태국까지는 아무래도 불교 유산들, 대부분 다 불교 유산이니까 이제 비슷한 분위기가 많이 나긴 하지만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좀 다른 기분으로 유산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 만나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